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 2부에서는 해외 선물 시황과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마스터와 함께하는 신세계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마스터와 소통할 수 있는 무료 트레이딩 룸이 오픈이 돼 있죠.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원하는 마스터,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박노주 마스터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마스터님의 신호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방송이 아닐 때에도 마스터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직접 답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나 문자,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를 해주시면 방송에서 지금 바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차트가 좀 파란불로 물든 상황인데요. 지수는 급락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 빠지면서 2685.5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을 시도하다가 우리 또 마스터님의 예상대로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아까 전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1.41% 빠지면서 6,78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로FX 살펴보겠습니다. 유로FX 역시나 0.16% 빠지면서 1.2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골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을 줄여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0.16% 빠지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133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66% 빠지면서 64.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스터님이 또 오일 급락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2%대 가까운 급락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각 11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일부에서 도와드렸던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인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1.6% 빠지면서 64.4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참 급등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금 저희의 의견 업앤다운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모두 다 다운 의견 드렸는데요. 우선은 우리 박노주 마스터의 한번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일단은 지수 또 반등 나와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쉬는 시간 통해서 유튜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또 이제 500불에서 이제 1000불이 넘었습니다. 예. 네, 또 청산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쉬는 시간들 별로 많이 못 쉬고 여러분들한테 또 청산 좀 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드려서 일단 또 드렸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안 그래도 아까 뭐 말씀을 드렸던 게 오일하고 지수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일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오일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주간 원유 재고량 감소세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정제유 재고량도 다 감소로 나왔습니다. 원래 핀트가 서로 안 맞았을 때 정제유나 요즘 트렌드는 또 가솔린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같이 이렇게 일단 그 한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여지없이 이제는 어저께는 막 상승을 했던 거고요. 일단 65달러 선 넘어갔었을 때가 사실상 65달러 선 돌파하고 나서 이 65달러 넘어가는 그 구간대가 사실상 저항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서 일단은 밀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2월 2일자랑 그 다음에 2월 1일자를 보면 여지없이 고점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뭐 2월 2일과 2월 1일 날의 고점이 65.63, 61달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간 부근 때 가서 밀린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그 고점, 전파동의 고점을 확인시켜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지금 떨어지는 건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져서, 일단 오늘 오일도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지지를 해서 65달러 이상에서 끝난다면, 사실상 내일 오일이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66달러도 깨졌다가 상승 돌파하고 나서 일단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협상 파기를 일단은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일단 오일 그 상승을 부추겼지만 일단 지수의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그 저항 딱 이 선상까지 지금 왔는데, 사실 조금 더 내려가서 64점 일단은 30달러까지 일단 돌파가 되면 어저께에 일단은 봉을 거의 덮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3분의 2 정도를 그날 전날의 봉을 그대로 일단은 음봉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는 그대로 추가 하락 시세가 더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 밀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점이 63.70인데 이 저점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 사실상 오일이 가고자 한다면 이 저점도 그냥 무너뜨리면서 갑니다. 그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 이 저점까지 밀리면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지금 밑에 있는 지금 오일 이평선까지도 그냥 밀고 가는 대형 추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지수가 지금 오늘 제가 더 지금 추가 하락을 보고 있지만 지수가 지금의 저점 더 밑으로 일단은 같이 동반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확인하면서 오일을 일단은 밀리는 일단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면은 일단은 뭐 1차적으로 63.70 라인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3.30까지도 저는 밀릴 수 있다. 크게 밀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오늘 만약에 매수로 들어갈 거면 오늘 65달러 이상을 지지되는 거 확인을 하고 내일 초반에 밀렸을 때 일단 한 번은 들어 올려 주니까 내일 초반에 밀렸을 때 오일 지지 확인한 다음에 내일 매수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도가 일단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노주 마스터께서 지수랑 같이 오일을 좀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했듯이 지수가 파란불로 물들면서 오일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준 다음에 더 크게 하락을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65달러 이상에서 오늘 끝나더라도 내일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오늘 64.30달러가 돌파가 되면은 63.70 저점 부근까지도 밀릴 가능성 보여진다고 하니까요. 지수들 지금의 저점에서 지수들도 동반 하락이 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보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63.70 라인 잡아드렸고요. 2차적으로는 63.30
80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 그리고 매수 진입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65달러 지지 확인을 하시고요. 내일장 초반에 밀렸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일 현재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오일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도 참여가 어떤지 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일 일단 매도 참여 어떻게 하나요? 제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느라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예. 네. 네. 지금 오일 반등이 나오면 네. 네, 그죠? 일단은 지금 지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6,800 지금 10선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6,810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그 찍고서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일은 반등이 안 나와요, 지금. 오일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일은 반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좀 따라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나오면 사실상 지금 부분도 때려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반등 올라올 수 있으니까 물량을 절반을 나눠서 지금 정도 하나 좀 들어가 놓고요. 만약에 매도 진입을 한다면 그리고 반등을 조금 더 크게 잡아서 85 라인 정도? 85 라인 이상 올라가면은 나머지 절반을 들어가는. 그러면 평단가가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등해서 좀 진입을 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좀 지금 들어가는 게 조금 약간 좀 애매하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매도로 진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64.80 라인 조금 더 뭐 다섯 팅 미치긴 하지만 64.80 라인 좀 기다렸다가 고기 이상 딱 올라왔었을 때 진입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매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 진입을 원하신다면 지금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64.80에서 85 라인 이상 올라간다면 절반 정도를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다운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나와서 얘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에 65달러 후반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기가 막히게 상단을 딱 찍었어요. 뭐 그래서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봤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이슈 중에 어떤 이슈가 오일을 끌어올렸느냐 좀 살펴보면은 진짜 오일 잘 안 오르니까 이게 오일이 올라가야 미국도 좋고 사우디도 좋고 다들 해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격 올리고 싶은데 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계속 생산하는 걸 트럼프가 너는 생산하지 마 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우디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산했는데 미국은 증산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있다. 근데 사우디랑 미국이랑 상당히 친한데 사우디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나빴는데 사실상 이 미국과 사우디는 모종의 밀약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라도 벌어질 때마다 한 번씩 중동에 뭔가 긴장을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란 사우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핵 관련해서 지금 핵 협상한 거를 파기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훔쳐갔다. 근데 훔쳐갔는데 이 훔쳐간 거 가지고 이제 훔쳐가려고 했죠. 훔쳐간 건 아니고 훔쳐가려고 했는데 너 훔쳐갔지. 너 훔쳐갈 거야.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너 훔쳐갈 거야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란이 딱 이런 경우예요. 이란은 핵 개발을 할 의향은 있는데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할 의향은 있는데 미국은 너네는 핵 개발 할 거야 라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란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더 짜증나서 나 핵 개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개발하면 우리도 개발할 거야. 왜냐하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그 다른 타 종교하고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다른 타 종교보다 같은 종교 내에 다른 종파랑 사이가 더 안 좋아요. 더 원수예요, 더 원수. 시아파와 수니파가 정말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난주에 한번 또 유가를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뭐냐면
원유 수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최근에 흐름 자체가 드라이빙 시즌 전인데 그 전에서 현재 지금 미국 설비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이거 원유 정제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이거 의미 있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원유 수요가 많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제 이슈가 이제 확실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밀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무리하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부분 정도만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괜히 사우디 내부는 내부에는 이렇습니다. 사우디 내부는 유가 적정 레벨이 $70입니다. 이거는 사우디에서 이제 엠바고 걸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해프닝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우디 내부에 $70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이제 퍼졌고 이란이 봤을 때 유가의 적정 레벨은 $60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있고 사우디는 아람코 상장 때문에 $70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 이제 실제로 이런 분쟁이 현실화되진 않지만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어느 정도 억지로 끌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맨드 풀 사이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 푸시로 무리하게 올렸던 부분이 지금 밀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 정도가 아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의 하락분을 보자면 한 $63 중반 정도까지는 밀려주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원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남아 돌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할 항구가 없습니다. 수출할 항구가 없어. 미국이 원유 수출해봤어야 수출을 하죠. 지금까지 수출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항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루지애나주에 있는 이제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좀 수리를 좀 해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대형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반시설 유일하게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원유 하락 이슈도 좀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자면 비용 자체가 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여러 번 움직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큰 거 하나 빡 움직이면 이제 비용은 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WTI랑 브렌트 스프레드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추가적인 하락 재료를 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운 의견으로 한 $63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들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63 중반까지 지금 하락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속보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동부구치소 수감 예정에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거하고 참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자원개발과 이슈가 있거든요. 예. 네. 자원개발하고 딱 막는 그런 뉴스지 않았나, 속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말씀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나스닥 수익을 청산하시면서 또 간노주라고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노주 마스터, 나스닥도 지금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통해서도 신세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이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윤 PD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재고 발표에 이어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긴 했는데요. 우선 로이터 쪽에서는요, 지난주 재고 데이터가 좀 예상치 못하게 감소를 했고, 가솔린과 정제유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점 짚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년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장에서 증시가 다시금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증시가 일단 지난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유가 역시 1월 최고치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미국발 생산량 급증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펙과 이 동맹국들은 시장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재균형을 찾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스미토모 리서치 쪽에서는 미국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만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그런 징조는 없고 유가에는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EIA 쪽에서는 미국 원유 재고가 262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밝혔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부분은 오히려 325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조사했던 이 애널리스트 12명 중에 2명만이 감소를 예상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증가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가솔린 재고도 3주째 감소를 해서 현재 재고량이 1월 말 이후 최저치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반면 7개의 오펙 국가로부터의 미국으로의 수입량은 이번 달에 14%나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는 EIA가 주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오펙이 감산 타겟치에 대한 기록적인 이행률을 보이면서 나타난 부분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요. 하지만 이런 미국의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사실이 오펙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확실치 않다라고 에시스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펙은 감산협의의 효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바꾸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의 옵션은 OECD 국가들의 과거 7년간의 재고량을 보고서 이 부분에 따라서 조절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좀 바꾸자라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빈살만 왕자와 또 트럼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기대했던 어떤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런 부분에서의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의 핵제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유가의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현 PD는 오일과 관련한 해외 상황을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요. 현재 오일 지금 증시 급락과 함께 향후에 미 증산 우려가 합쳐져서 큰 폭의 하락으로 전일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7% 빠지면서 64.57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지금 오일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말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오일은 이제 요 다음에 하고요. 지금 일단 그 유튜브에서 또 6,820선 이상에서 매도 진입자를 또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수익 청산들 좀 하시고요. 예. 지금 청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6,822선 23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나스닥 6,808선 9선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또 수익을 좀 안전하게 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수익들 내시면서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먹을 거 못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반등 매도에 지금 또 수익 실현, 또 나스닥 또 올라가면 반등 매도에 수익 실현,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이 다시 반등했다 내려가니까 오일 같은 경우 지금 내려갔고 그 반등 준 이후에 다시 64.70 위에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지금 더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크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일단 반등이 일단 공격적인 매도는 아까 중간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80 라인 기다렸던 분은 딱 64.73 라인까지만 올라갔었어요. 73 라인까지만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상승을 좀 해줬을 때 64.60 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매도 진입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다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64.60 라인을 다시 한번 줬을 때 70 라인과 60 라인 사이에서 또 매도를 좀 들어가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 64.70에서 64.60 라인까지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매도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여름이님께서 박노주 마스터님 나스닥 청산 목표가는 어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질문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진입을 같이 하시면서 지금 청산을 하시면서 지금 목표가 여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반등을 좀 많이 또 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크게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기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거두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계약밖에 지금 없다.
그러시는 분들 여기가 지금 청산 지점이 될 겁니다. 지금 6,806선, 그 다음에 5선 이 사이에서 좀 시세가 멈추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조정 이만큼 받은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 수가 지금 단계약이고 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좀 청산을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수 좀 뭐 2계약 이상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 여기서 청산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건 좀 크게 무너지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지금 뭐 6,700 아까 말씀드렸던 40선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린 6,700선 예, 그 부근대까지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자기 계약수에 따라서 운영 전략을 좀 다르게 가야 되겠죠. 한 계약밖에 없는데 계속 밀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수익을 냈다가 만약에 우리가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줘버리면은 그때는 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 거둔 게 없기 때문에 좀 약간 허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 구간대의 절반이나 한 계약 정도는 청산을 하는 게 낫다. 예, 크게 뭐 보더라도 그렇게 뭐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6선에서 5선 사이에서 지금 시세가 좀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 지지 구간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수가 적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청산을 하시고요. 계약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절반 청산하신 다음에 절반은 6,740에서 6,700선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이슈로 가야겠죠. 골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는 지금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영향에 반등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골드 다시 한번 지금 시세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0.08% 빠지면서 133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 모두 다 업앤다운으로 한번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오늘 뭐 의견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모두 업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좀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눈에 띄게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말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번에는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골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유로하고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인데 좀 강하게 오르긴 좀 쉽진 않다. 뭐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스 제한 등락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박스콜 의미 있게 뚫었을 때 그 다음에 방향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어제 장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1339.5달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근거적인 시황을 좀 얘기 드리면은 첫 번째로 얘기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릴 때 한 일주일 구간 정도로 얘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얘기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제재 관련해서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센 그런 미국 관세안을 좀 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반응이 당연히 이제 주먹 하나 쳤으니까 이제 양주먹을 준비하겠죠. 중국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미국이 두 대를 맞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음 주가 이제 좀 고비입니다. 다음 주가 고비인데 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번 달 말일에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있어요. 독수리훈련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 훈련을 축소해서 하느냐 아니면 기존대로 가느냐 아니면 뭐 영상 자료 화면을 뭐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훈련만 했다고 넘기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신히 화해무득 된 상태인데 한미 독수리훈련 한다고 막 엄청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 북한에서 또 북한 또 김정은 종잡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살짝 좀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근데 왜 중미 무역 분쟁에서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화해 무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즘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아주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북한을 문제를 해결했다. 오바마도 해결 못한 걸 내가 한 거다. 라고 이제 엄청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냐면 정말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요. 왜냐면 11월에 중간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지는 순간 트럼프는 탄핵이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유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황은 어떤 거냐.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평양을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정말 극적이거든요. 그런 거 막 딱 뉴스 쏟아지고 막 트럼프 잘했다 이런 얘기들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안을 딱 보고 그래? 협조 안 해, 우린.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요런 상황적 시츄에이션적인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사실상 골드가 사실상 다시 한번 반등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잠재적인 이제 불안 요소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가 그런 때 반응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상방. 하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구간은 좀 열려 있습니다만은 재료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방이 나오려면 지금 달러가 문제인데, 이 달러가 지금 과연 지금 6월달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FOMC가 비둘기파적이야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사실상 뜯어보면은 그렇게 또 비둘기파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금리 올리는 횟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내년에 한 차례 올리는 횟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만히 있을 때 총 예전에 3명이었다가 7명이 이번에 늘어났거든요. 7명으로. 물론 금리 횟수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4번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과반으로 뒤집지 못했는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둘기파적이보다는 그냥 당초 예상대로 매파적인 추세로 쭉 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 단지 과반이 넘지 못해가지고 4차례에서 3차례 그냥 유지로 발표만 됐을 뿐이지 내부를 좀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달러가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좀 보여졌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것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이 재료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밀리는 부분은 크게 이제 재료가 많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방 구간이 열려는 있지만 이렇다 할 재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1339.5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역시나 조금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1332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박노주 마스터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계좌가 또 1735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금 매도 파티인데, 네. 예, 유튜브에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산 구간 아까 드렸던 거에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20선 위에서 매도 진입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6,800선에서 6,805선 그 사이에서 일단 청산을 다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수익이 늘었고 지금 오일도 같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도 지금 계속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대 라인 왔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청산을 조금 하면서 예, 또 그 밑에 또 기대 수익 또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떨어지면 떨어지죠. 계속 지금. 네. 예, 그리고 골드는 일단은 골드가 지금 사실상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전자산으로서 좀 크게 일단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골드를 누르고 있는 건 사실상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여전히 지금 그 상승으로 오늘 좀 들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지금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일단은 크게 급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박스권 시세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골드가 한 템포 죽여놓고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같은 타이밍에 일단은 상승을 안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타이밍이 항상 해외선물을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드 같은 거 지금 안 올라가더라도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슈들도 지금 지수가 워낙 밀리고 있고 지금
무역 전쟁도 지금 일단은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약간 불안정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에게는 그게 호재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달러가 지금 뭐 약간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달러가 한 번이라도 밀려주는 구간이 나오면 골드가 한번 급등으로 한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사실 지금 어저께 크게 들어올린 상황에서 지지 굉장히 짱짱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들어올리지 않고 뭐 요 정도 사이즈 지금 1335선에서 지금 1325선 사이에서 또 버텨주고 그냥 도치 정도만 찍어준다면 또 그 다음 날에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점을 오늘 새벽에 갑자기 크게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시점을 달리해서 네. 예, 크게 들어올릴 수도 있고 오늘 안 간다면 내일 정도에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골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지금 어차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수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들어올리면은 골드는 한번 무섭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봤었을 때는 1340선 정도 일단 당연히 올 수 있고요. 네. 이 구간을 지수가 오늘 정말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구간을 쉽게 돌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올리면 여기 거쳐서 그대로 돌파하면서 1350선까지도 크게 한번 들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오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뭐 이번 주 내일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일단 1350선까지도 크게 들어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약간의 윗꼬리를 주고 있지만 이번 주 이 선상에서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이 선상에서 크게 안 들어올리더라도 끝난다면은 다음 주도 크게 급등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안전자산과 리스크 자산에 지금 반대적으로 명확한 움직임대로 따라가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해설위원께서 그 한미연합훈련 네, 말씀하셨나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얘기하셨던 거였어요. 작년에도. 네, 작년에도 했는데 저도 또 똑같이 봤는데 제가 그건 잊고 있어요. 항상 훈련은 저는 잊고 있는데 항상 찝어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왜냐하면 이 훈련 때마다 북한에서 뭐 한 가지씩 꼭 하더라고요. 니네 왜 훈련해? 지금 뭐 갑자기 그 트럼프와 이제 만남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항상 뒤에서 뭐 하나 터뜨려요 또. 그러면 골드는 그 핑계로 한번 또 올라가는 거죠. 항상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 위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수와 함께 오일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 현재 매도 파티 중이기 때문에 오일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전략을 지금 실시간 유튜브 통해서 우리 박노주 마스터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골드에 대한 의견은 우선 달러가 상승하고 있지만 달러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골드는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340선, 그리고 1340선을 들어 올린다면은 1350선으로 다음 주까지 좀 큰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우리 해설위원님하고 또 비슷한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쯤에서 또 우리 골드가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진입 포인트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디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골드 얘기 드리기에는 나스닥이 계속 밀리고 있네요. 예. 매도 파티네요, 진짜. 네. 예, 매도 파티인데,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 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얼마나 주냐였는데 조정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인을 좀 잡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한번 잡아보자면요. 제가 라인을 안 잡고 있다가 지금 이제 부랴부랴 라인을 잡아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수 구간이라고 볼 만한 게 1330달러 부근, 예, 0.2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1330달러 부근에서, 또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도로 완전히 전환해서 시각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1328 라인을 깨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매도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0
25달러 부근이 매수 진입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도 관점은 1328라인을 깨줘야지만 좀 매도 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하나 더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골드가 안전자산적인 역할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러면은 좀 언제쯤 보일 수 있을까요? 지수하고 좀 반대의 모습 언제쯤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기대를 해야죠. 그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6,700 거의 82선까지 내려왔어요. 그 저점이 오늘 지금 6,765.50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리스크 자산과 안전 자산 간에 지금 그런 관계로 지금 안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점 차입니다. 시점 차이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지금 안 올라가지만 오늘 새벽에 일단은 일단은 반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오늘 잠깐 쉬고 내일 정도에 한번 급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지금 안 보여준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해외 선물 간의 관계가 있죠. 오일 같은 경우는 요새 지금 지수랑 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골드는 사실상 그 전에 지수가 한참 올라갔었을 때, 지수가 한참 그 호황기 때 올라갔었을 때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같이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실 별로 호재가 안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조정 안 나오고 올라갔었던 구간, 지수 때문에라도 골드가 일단 그런 면모를 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지수가 방향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를 일단은 지금부터 일단은 안전자산으로서 일단은 같은 이제 반대적인 움직임의 관계를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가 안전자산적인 역할을 언제 보여줄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수가 지금 확실한 방향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부터 안전자산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경윤 PD의 의견만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달러가 좀 약세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면서 골드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주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연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면, 올해 금리 인상 전망 3회로 유지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연준의 발표 이후 이 달러 인덱스가 89.91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코멘트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실망을 한 것 같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어제자 제롬 파웰이 주재한 첫 번째 FOMC였는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서 더 움직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최근 경기가 그런 모멘텀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FOMC 발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적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컨디션이 현재 골드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면서 달러가 더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쪽에서도 화요일장에서 골드가 2018년 저점까지 가까이 갔지만 저점을 뚫고 하락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면서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굉장히 건설적인 징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견 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계속해서 이 안전자산적인 면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이런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골드에게는 지지세가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런 좀 신호가 나왔었죠. 조금 전에 우리 신세계 시작하기 조금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 갈등이 좀 커졌다라는 뉴스와 함께 골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지금 무역 이런
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WTO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이 미국이 차이니즈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 품목에 대해서 최소 50빌리언 달러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한다 쪽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지정학적 우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증시 하락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면 골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매수에 강한 의견을 또 드러냈다라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미중 무역 분쟁 갈등 고조와 함께 지지세가 더해질 거다라는 의견으로 해외 반응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담 기다리신 또 분들 위해서 상담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쪽에서 계속해서 상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산남님께서 해설위원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년물 국채가 더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채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자꾸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저점으로 쭉 밀렸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채권 가격이 반등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냐면, 이 시장 금리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플래티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래티닝하게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채권 가격이 그동안 좀 안정을 찾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가파르게 왔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쭉 밀렸던 부분이고요. 채권 가격이 밀려서 빠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카드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다 미국채로 거의 대부분 들고 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미 국채에 대해서 메리트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미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그대로 들고 있지만 가격은 평가 가격은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굳이 미 국채를 많이 들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유로 쪽으로 채권을 많이 옮긴 부분인데, 지금 무역 분쟁 이슈가 같이 겹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카드를 중국이 이걸 꺼낼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방금 이제 500억 달러의 그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정말 기분 나쁘면, 그래, 미 국채 한번 던져보자 하면서 미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 미국 채권 가격은 또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급등세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내에 아직 제한적인 등락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고 쉽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 분쟁 이슈가 안전자산이라는 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채가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결과로 나아지는 부분들은 국채 가격이 떨어뜨린 부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올해까지 계속 인프라 투자해야 되고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에서 무리하게 지금 이제 반등에서 이제 완전 V자로 U자로 반등할 거다라는 예상은 절대 금물이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남님의 궁금증까지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랑 함께 신세계에서는 우리 세 분 다 호흡을 처음 맞춰봤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부터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이제 MC 앵커분하고 이제 상당히 괜찮았고요. 전혀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박노주 마스터님과 나왔을 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손실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에서.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날 나오시지만 최소한 $1,000는 항상 챙겨가시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항상 목요일은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목요일 케미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 네. 일단
지금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깼습니다, 또. 예, 지금 내려가는데, 지금 다시 한번 파동을 봤었을 때, 지금, 오늘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실 때 좀 하방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6,700대도 진짜 잘하면은 무너질 수 있는 시세거든요. 왜냐하면 파동 항상 제가, 여기 나와서 항상 교육을 좀 했었었는데, 그 파동 이론 항상 강조했었던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게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우리 박노주 스타의 말씀 토대로, 박노주 마스터의 말씀 토대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경윤 PD님. 네, 오늘장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장도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도 좀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해외 증시 이야기들도 함께 실시간으로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과일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구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